2차 방정식 단원 도입하는 학습지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중단원이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하고요. 두 번째 2차 방정식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여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야 2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먼저 가르치게 되면 다항식의 곱셈하고 인수분해를 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하는지 모르고 그냥 교사의 수업에 따라서 교사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수학이 재미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 그래도 재미없을 수 있는 이런 식을 정리하는 단원을 왜 하는지를 2차 방정식을 통해서 왜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수업에 동기부여를 좀 해보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다른 대로하고는 전혀 다르게 2차 방정식을 먼저 가지고 와서 2차 방정식에 그것도 맨 마지막에 나오는 활용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계산해 보면서 인수분해라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식을 변형하는 것, 곱셈하고 인수분해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학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학습지는 처음부터 활용 문제가 나와요. 활용 문제 하나, 활용 문제 둘, 활용 문제 3개가 나오죠. 2차 방정식 시작하자마자 활용 문제 3문제를 하는데요. 이때는 2차 방정식이 풀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차 방정식을 문장을 보고 식을 세우게 해요. 이걸 식을 세워보면 x에 관한 식이 세워지겠죠. x에 관한 식을 세우고 식은 0꼴로 나타내보게 해요. 그러면 방정식의 해를 찾아볼 건데요. 직접 한번 대입해보게 할 거예요.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직접 2차 방정식을 선행학습이 되어 있는 학생이 있더라도 무조건 이 대입을 통해서 구해볼 수 있게 학습지를 만들면서 대입할 수 있도록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해를 하나를 찾는 경험을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가요. 두 번째 문제는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식을 이건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15x는 10이 되는, 이것을 식은 0꼴로 변형시키면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15x 마이너스 10은 0이어서 이쪽에 대입해서 이 값이 0이 나오는 게 있는가 확인하는 건데, 얘는 공교롭게도 1을 넣었을 때도 0이 나오고요, 1을 넣었을 때도 0이 나와요. 그래서 상황이 2개 나오는 거죠. 그것은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밑에서 공을 던지면 10m가 되는 순간 올라가는 순간에서 잡을 수도 있고요, 공이 내려오는 순간에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1초는 올라가는 순간이고 2초는 내려오는 순간에 공의 위치가 10m여서 2개의 해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를 찾을 때 1차 방정식에서는 해를 하나만 찾았었는데 2차 방정식이 되니까 해가 또 하나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앞의 문제에서는 대입을 해보니까 너무 여러 번 해야 되고 대입하는 과정도 복잡해. 2차식이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대입해서 푸는 건 좀 어렵구나. 근데 두 번째 문제 보니까 대입하는 방법도 문제지만 해가 하나가 아니네. 그러면 해를 2개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이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풀어서는 좀 안 되겠구나. 세 번째도 하나의 활용 문제 가져왔는데 이 경우는 분수가 해로 나와요. 그래서 대입을 통해서는 아이들 한참 헤매요. 처음엔 정수만 넣다가 하나는 찾는데 다른 하나 찾는데 오래 걸려요. 그러면 오래 걸리는 동안 계속 찾아보게 하다가 분수로 나온다라는 힌트를 주면 아이들은 또 대입해서 찾아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3개의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생각은 어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 방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일부러 번거롭고 지겹지만 대입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 아이들의 반응을 찍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제가 카페에 그 영상 링크도 같이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업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다른데요. 왜냐면 이번 개정교육과정으로 인해서 다항식의 곱셈이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와서 같이 진행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얘를 지금 전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식 x제곱 플러스 x-2와 x 플러스 2 x-1이 같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 거예요. 7개의 숫자를 한번 직접 다 대입해서 그 결과들을 적어보게 하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아무 숫자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모둠이 4명이면 4명이 서로 다른 숫자, 그러면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숫자와 다른 숫자를 적어보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을 어떤 값을 대입해도 다 같구나. 심지어 한 반에 30명의 학생이 아무 숫자나 다 넣었는데도 위아래 결과가 모두 똑같아. 그럼 이 두 식은 같은 식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x제곱 플러스 x-2는 0과 x 플러스 2 x-1은 0의 해를 찾을 때 이 두 식을 보고 찾을 때 두 식이 같은 식인데 어떤 게 더 찾기 쉽냐는 거죠. 당연히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x가 마이너스 2고 x가 1이라는 게 여기 숫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는 거잖아요. 아직 우리는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과정이 전개하는 거고 이렇게 오는 과정이 인수분해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식을 어떻게 해서든 잘 바꿀 수 있다면 2차 방정식을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게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학습하는데 앞으로 동기를 유발해 나가는 거죠. 실제로 이 유용성을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래 방정식들을 풀어보게 해요. 그러면 이거 정말 아이들이 쉽게 풀고 이러한 방법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2차 방정식 수업과는 좀 다른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다른 선생님들한테 수업 공개도 했던 거여서 수업 영상으로 남아 있어요. 수업 공개하고 수업 협의회까지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까지 나와 있는 카페에 있는 자료에 영상 링크 보시면서 이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